어제 법원이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의 장인 명경호 씨, 이분은 롯데 호텔 상무입니다. 그 회사 앞에서 이 시위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버이연합 등 몇 개 보수단체가 박주신 씨 장인이 근무하는 롯데 호텔 근처에서 이 시위를 하니까 그 시위에 대해서 금지한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판결 내용에 보면 아마 이 명경호 씨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내린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그 명시의 사인 박주신이 병력 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문구를 사용해서 현수막 100보를 걸어서 이제 시위를 하기 때문에 이 식을 금지해 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내니까 500m 이내로 이내에서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즉 시위를 할 수 없다라고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판결은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예를 들어서 이 박주신 씨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시위를 왜 이제 그러면 장인 회사 근처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에서 봤을 때 그 장인의 딸 박주신 씨의 부인하고 같이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소환에도 응하고 있지 않으니까 시위를 할 수는 있어요. 그 시위 내용이 틀린 게 있으면 그건 별도로 그 틀린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뭐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비판을 받거나 소송을 당할 그런 부분이 있죠. 책임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과는 별개로 아예 시위를 근처에서 못하게 한다. 500m 이내에서. 자, 지금 한국에서 시위를 못하는 기관은 뭐 외국 대사관이라든지 정부의 주요 어떤 시설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국한되어 있지. 무슨 대기업 앞이라고 해서 시위를 못한다 이런 부분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500m 안에서는 못한다. 즉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반경 500m 이내로 제한한다면 서울 소공동의 명동 롯데호텔에서 500m면요 시청 앞에서도 못할 겁니다. 이런 판결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어버이연합이 없는 사실을 낙오했으면 그 명경호 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버이연합을 고소를 해야죠.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왜 뭐 사이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하나 또 사이 그 병력이 뭐 비리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아예 행위를 못 해달라고 그러니까 시위를 박주신 씨 비난하는 시위를 자기 근처에서는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박원순 시장과 그 장인 명경호 씨 사이에 롯데호텔, 롯데그룹이라는 부분을 둘러싸고 검증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제2롯데월드를 위에 공사가 한참 한 20층인가 올라가고 있는데 완공도 다 안 됐고 그 주변에 뭐 싱크홀도 생기고 석촌호수 물도 빠지고 지금 석촌호수 물 빠지는 게 롯데호텔 공사하고 무관치 않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뭐 전번에 안전관리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된다라고도 했고요. 그렇게 호수에 물이 싹 빠져가 없어지고 그게 지금 어디입니까? 제2롯데월드의 균열부터 시작해서 누수현상, 각종 뭐 떨림 현상 이런 부분하고 무관치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수족관 밑에 변전소가 있다고요. 아쿠아리움. 세계에요. 수족관 밑에 변전소가 있는 게 이게 정상인 나라인가 저는 의심스러운데요. 원래 그 자리에 변전소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변전소가 있던 자리에 제2롯데월드를 만드니까 변전소를 이제 수족관 밑으로 넣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기 개장을 해줬지 않습니까? 일부 신문에는 그 당시에 신격규 회장의 생신하고 뭐 관련돼 있어가지고 조기 개장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은 좌우간 박원순 시장이 시장으로 있으면서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안전검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건물 자체가 완공되기도 전에 위에는 공사하고 있고 뭐 떨어져서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그 얼마나 근로자들이 몇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서는 개장을 해가 영업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사고가 다 났어요. 극장에 영화 보는데 들리고 수족관에 벽에 무슨 뭐 금이 가고 누수 현상이 생기니 이러면서 다들 공포감을 느끼니까 이제 다시 중단해가지고 다시 또 검사를 한 다음에 또 재개장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솔직히 말하면 장인과 그러니까 장인이 박주신 씨의 장인이 롯데그룹의 임원이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인 관계에서 그 판결이나 결정이 여러가지 좀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의혹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보수가 이런 부분도 좀 캐야 되는데요. 너무 한쪽만 쏠려다니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장인 회사 앞에 가서 시위를 할 수 있고, 그렇지, 그걸 갖다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아예 행위를 금지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법원은 그걸 받아들여서 500m 근처에서는 아예 못하게 하면요. 그러면 그 롯데호텔에서 500m면 시청 앞에서도 안 될 건데, 저기 아마 조선호텔도 안 될 거고, 저기 코리아나 호텔 정도 가야 500m 될 겁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 수도 있고요. 법원의 판결이 저는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니까요. 그동안에 참 좋던 형님 동생 관계도 깨지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신문에요. 그 경희궁의 아침이라고 보면 저기 어디입니까? 정부 종합청사 뒤에 보면 고급 오피스텔이 저주상 복합이라 봐야 되겠죠. 거기에 카페에서 중년 남자 둘이 마주 앉았다 그러는데 뭐 형님 먼저 동생 먼저가 아니고 뭐 형님 내가 먼저 동생도 내가 먼저 둘이 그랬답니다. 이게 뭔 말인고 하니 종로구에 출마할 자리를 놓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잘생긴 남자 한 분과 또 키가 훤칠하게 큰 잘생긴 남자 한 분이 서로 티격태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형 동생 하던 사이 아니냐, 어떻게 네가 여기서 이럴 수 있냐, 너는 노원에 가서 안철수하고 붙어라. 그러니까 이제 키 큰 사내가 동생이죠. 묵묵부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면서 얼마 전에 제가 안동에 갔는데요. 거기는 이 전현직 의원 3명이서 페어플레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여기서 그렇게 하면 되지, 저는 여기서 물러날 생각이 없으니까요. 이러다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그냥 둘이 조용히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요, 한 명은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내는 박진 전 의원이고 16, 17, 18 세 번을 종로에서 하다가 저번 19대에서는 한번 쉬겠다고 출마를 안 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키 큰 훤칠하고 잘생긴 상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뭐 무료급식 가지고 투표 붙인다 하다가 또 집에 가서 박원순 시장 당선시켰죠. 그래서 이분은 또 이 처음 아닙니다. 뭐 이 뭡니까? 이 뭐 정수기 광고를 했죠. 왜 정수기 광고했냐? 정치 자금에 관해서 투명하게 한다면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래갖고 이 클린 오세훈 이래가지고 국회의원 할 때 강남에서 한번 하다가 서초에서 했습니까? 강남에서 한번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정수기 광고하고 정치 안 한다고 나갔다가 갑자기 또 시장으로 뛰어들어가가 준비 오래 하던 사람들 제끼고 그때 홍준표 시장 하려고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은 그때 안 되고 지금 경남에 내려가서 지사하고 있죠. 좌우간 이 두 사람이 이제 또 종로에서 선거를 하겠다고 지금 그럽니다. 박진 의원은 한 번 스스로 정치 그만두겠다 해서 쉬었고요. 오세훈 전 시장은 두 번, 국회의원 때 한 번, 또 서울시장 때 한 번 스스로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그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정치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드는구나. 이제 또 정치판에 와서 붙었는데요. 하필 서울 종로 정치 1번지라는 상징적인 데를 출마하는 이유는 여기서 돼야 또 대선이든 뭐든 뭐 좀 해보려면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정치 두 사람 다 스펙 좋고요. 두 사람 다 뭐 돈도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 많고 스펙 좋고 잘생기고 이런 분들이요. 이 정치하겠다고 참 과거에 선후배도 없고 또 과거에 우정도 없고 한 데서 붙어가지고 싸우겠다고 이렇게 박이 터지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참 제가 볼 때는 마약 같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쉬니까 또 하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그 두 사람 합치면 3번이나 정치 안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들이 또 정치하러 와가지고 같은 데서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새누리당은요, 이렇게 훤칠하고 잘생기고 이목구비 뚜렷하고 이런 사람보다 솔직히 말하면 섬이나 중산층하고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그 고통도 알고 길거리에서 고생도 좀 하고 조금 색깔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좀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새누리당이 발전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레벨은 우리 사회에 너무 클래식하고 이 럭셔리한 레벨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대부분이 한 90%가 사실 거지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거의 특급 호텔의 레벨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또 그분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슷비슷한 분들 말고 한마디로 이 바닥의 정서를 알고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국민이 얼마나 고통이 겪는 시대로 가는지 그런 아는 사람들을 좀 넣어서 정치를 좀 물갈이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아일 비백이 이분들한테 적용되는 이야기 같아요. 어제 제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권한 강화해주라, 직원들을 민간인으로 자기들이 가까운 사람들 채용해주라, 이리저리 시비 걸면서 출범 안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무처장 역할을 하는 상근 상임 위원을 그러니까 부위원장이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을 거의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그분은 7월달에 사표 내버렸지 않습니까? 조대한 부위원장이라고요. 그러면서 또 기간은 7개월 동안 일을 못하고 8월달부터 출범했으니까 또 기간은 반년 이상 늘려달라. 그래서 원래 2016년 6월까지인데 2017년 초까지 해달라. 이러고 이거하고 또 별도로 새정년은 6개월부터 1년 사이를 더 늘려야 된다고 지금 또 법을 또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일을 안 했으면 돈을 안 받아가야지. 일을 안 하고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월급을 한 달에 7천만 원씩 7천만 원을 받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하고 그 상임위원 5명이. 그러면 이 사람들 대우는요, 장차관 대우입니다. 위원장은 장관이고요. 그 상임위원들은 차관급입니다. 그래도 일찍 그만둔 스스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틀려먹었다고 하면서 과감히 차관급 자리를 그만둔 조대한 부위원장은 한 달치도 안 받아갔습니다. 왜? 자기가 그만뒀기 때문에 그 그만뒀다 한 뒤부터는 안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일도 안 하고 돈은 받아가고 또 돈 받을 기간은 더 늘려달라. 이게 무슨 이런 도덕심포와 배짱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요, 세월호 가족의 아픔 얼마나 팔았습니까? 투가면 세월호 유가족들 만나가지고 그 덩이 업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거의 정부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자기들이 다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무슨 조사관 한 명을 민간인으로 해달라고 난리를 치다가 그게 국회법 개정까지 불똥이 이상하게 튀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 소란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일도 안 했는데 돈은 받아갑니다. 또 자기 일 안 하면서 돈 받은 기간은 그는 일을 안 했으니까 일은 또 더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돈을 더 받아가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 무노동 했는데 임금은 받아갔고 무노동 유임금 했고 자, 내가 이 좋은 자리를 빨리 그만둘 수 없으니까 또 한 6, 7개월을 연장해 주라. 일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또 매달 1,000만 원씩 받아갑니다. 기사 있고 차 있습니다. 비서 있습니다. 생진의 팔자에도 없던 장차관급 합니다. 그것도 이름에 새겨가지고 앞으로 선거 나가고 다른 자리 갈 겁니다. 운동권 백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저는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행동에서요, 이 받는 7천만 원이 다 어디서 온 돈입니까? 유병헌이한테 뺏은 돈입니까? 유병헌 돈 받아내가지고 이거 다 감당하겠다던 정부는 얼마 받아냈는지 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진짜 유병헌이 이야기하면 자다가도 혈압 올라가는데 이 월급은 완전 100% 순혈 국민 혈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받아 챙겨서 집에 갖다 준 사람들이 이게 정상인 사람입니까?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만 보이고
세금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아픔은 안 보입니까? 사람이 명분을 택하려면 돈을 안 택해야 되고 돈을 택하려면 명분을 버려야지요. 양손에 떡을 집니까? 정말 진짜 대한민국이에요. 운동권, 진보, 좌파 전부 이게 얼마나 저질인가는 거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요. 좌파 진영 내부에서라도 누군가는 그거는 아니다. 그 남의 아픔을 비롯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떼써갖고 1년 6개월 동안 뭐 싸움질을 한 다음에 출범시킨 1년 6개월이 아니죠. 한 1년 싸움질을 해서 출범시킨 세월호 특조위에서 이렇게 일 안 하고 돈잔치했어야 되겠냐. 그건 반납해라. 저는요. 단 한 명이라도 한 7천만 원 받았으면 돈 1,000만 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세월호 자기들 명분대로라면 세월호 뭐 유가족의 무슨 활동을 돕기 위한데 기부를 하든지 뭐 하는 모습이라도 보면 아 그건 뭐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지만 그래도 양심은 좀 있네 이러겠습니다. 진짜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월호 진상규명을 그렇게 외친 이유가 좌파들이 돈 이렇게 특조위 만들어서 돈 챙겨가려고 외쳤다고 이해하면 저한테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싶겠죠. 근데 지금 돼가는 꼴은 그래 돼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애들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서 아프다고 동참하면서 막 정부를 비난하면서 무능한 정부라고 하면서 그래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자고 하고 유병헌이 관련 진상은 하나도 규명하지 않고 뭐 특조위라는 걸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가 세금 끌어다가 먹고 놀면서 돈을 갖다가 월 1,000만 원씩 줘요. 그래서 세상은 진짜 다 허울뿐인 겁니다. 진실은 다 감춰져 있어요. 저보고 만약에 이거 맡아라 그러면 저는 무임금으로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몇 번 말했잖아요. 정부가 저한테 부패 척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맡겨주면 저는 무임금으로 일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로요. 돈은 챙겨갈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돈 챙겨가면 벼락 맞습니다.